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도 길었는데 온라인 수업까지 하게 되어 축축 처지고 더 쉬고 싶은 기분이 많이 들죠?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내일 학교에서 좀 더 파이팅 넘치게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등교 수업 후 또 한글날이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산 증폭기 회로의 구성과 동작 원리, 그리고 응용 회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가상 접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반전 증폭 회로와 비반전 증폭 회로, 버퍼 증폭 회로를 구성해보고 동작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이 기억나시나요? 전입 출주 무무영무. 기억나시죠? 전압은 무한대, 입력 저항은 무한대, 출력 저항은 0, 주파수 대역폭은 무한대. 이 네 가지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특징을 기억하면서 회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 증폭 회로입니다. 반전 증폭 회로는 말 그대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에 대하여 반전이 있는 회로입니다. 입력 신호에 대해 위상이 180도 바뀐 출력 신호가 얻어지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했을 때 R1과 RF 사이가 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 접지를 가상접지라고 합니다. 가상접지가 되어 있으면 R1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RF를 통해 출력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음대먹임으로 연산 증폭기의 이득을 적절히 감소해주면 안정적인 전압 이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로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상접지라는 개념인데요. 가상접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바탕을 두고 무한대의 개방 루프 전압 이득 및 무한대의 입력 저항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네모 속의 그림에서 연산 증폭기의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므로 연산 증폭기 내부로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I2의 전류는 0이 될 것이고 RF에 흐르는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와 같아집니다. 또한 연산 증폭기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힌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 사이에 전압 강하는 0이 되는데 마이너스 부분인 비반전 입력 단자가 접지되어 있으므로 플러스 부분인 반전 입력 단자 전압 V2가 0이 되게 됩니다. 이를 가상 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력 전압이 VI일 때 입력 전류 I는 R1분의 VI가 됩니다. 이 I인 전류는 되먹임 저항인 RF를 통해 흐르므로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I인 곱하기 RF가 되게 됩니다. 연산 증폭기의 두 입력 단자는 사실상 개방 회로 상태이고 모든 입력 전류는 되먹임 저항 RF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입력 전류는 되먹임 저항인 RF를 통해 흐르므로 출력 전압은 마이너스 I인 곱하기 RF가 되게 됩니다. 이때 반전 증폭기의 전압 이득을 구할 수 있는데요. AV는 마이너스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저압 값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R1분의 RF가 되는 것이지요. 이때 음의 부호는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에 대하여 18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이 회로의 이름이 반전 증폭 회로가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배운 회로가 반전 증폭 회로여서 180도의 위상차가 생겼다면 이번에 배울 비반전 증폭 회로의 위상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전이 없는 것이겠지요.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반전 증폭 회로라고 합니다. 입력과 동일한 위상의 출력을 얻으려면 입력 신호가 비반전 입력 단자에 인가되도록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증폭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음되먹임이 되어야 하므로 출력 전압은 항상 반전 입력 단자로 되먹임이 되어 들어가도록 회로를 구성해주면 비반전 증폭 회로가 됩니다. 비반전 증폭기의 전압 이득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VI일 때 가상 접지에 의해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도 VI와 동일하며 이것은 R1과 RF에 의해 분압된 것이므로 V1은 R1 더하기 RF분의 R1 곱하기 출력 전압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해보면 1 플러스 R1분의 RF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전압 이득은 부호가 양이므로 입력과 출력이 동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R1, RF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로는 버퍼 증폭 회로입니다. 버퍼가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디지털 논리회로 시간을 잠시 배웠을 텐데요. 버퍼는 전송 속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입력값이 출력에 그대로 전달되는 회로입니다. 버퍼 증폭 회로도 마찬가지로 입력 전압의 크기 및 위상이 그대로 출력 전압에 전달되는 회로를 말합니다. 출력 전압 전부를 연산 증폭기의 반전 입력 단자로 음대먹임 하는 비반전 증폭기가 바로 버퍼 증폭 회로입니다. 버퍼 증폭 회로는 매우 높은 입력 저항과 매우 낮은 출력 저항을 갖고 회로를 서로 연결하는 임피던스 정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전류 공급 느력이 부족한 신호원으로부터 신호 전압을 얻어 손실 없이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에 따라 변하므로 전압 폴로워라고 부르며 비반전 증폭 회로의 일종입니다. 비반전 증폭 회로에서 R1이 무한대이고 RF가 0인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전압이득 공식에 넣으면 그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버퍼 증폭 회로의 그림은 왼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산 증폭기의 응용 회로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증폭기는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이 간편해 여러 회로에 다양하게 응용됩니다. 기본 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기 회로입니다. 회로에서 반전 단자 VS는 가상 접지이므로 입력 회로의 전류 I1과 I2는 각각의 전압 값을 저항의 값으로 나누어 준 값이 됩니다. 출력 전압 VO는 RF 양간 전압을 이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I1과 I2로 들어오는 전류가 RF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전류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R1과 R2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서 출력 전압 값을 구해주면 입력 전압의 합과 관련된 식이 도출됩니다. 출력 전류는 입력 전류의 합으로 구할 수 있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기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감상기 회로입니다. 가상기가 합이었다면 감상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차입니다. 두 전압의 차로 구할 수 있는 회로가 바로 감상기 회로입니다. 감산하고자 하는 두 신호를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에 각각 공급하는 차동 증폭기로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상기 회로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식에 대한 계산 방법은 등교 수업 1의 판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로의 그림과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 전압에 대한 식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출력 전압 값을 V2와 V1의 입력 전압의 차이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때문에 이를 감상기 회로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분기 회로입니다. 입력 저항 R을 커패시터 C로 대체한 회로이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의 미분 형태로 결정됩니다. 입력 신호에 따른 출력 신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사각형파, 삼각파 입력 신호에 대하여 각각 미분한 결과 얻어진 출력 신호를 보여줍니다. 미분기는 직사각형파의 에지를 검출하거나 트리거용 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미분은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계산 과정이며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량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입력 회로의 커패시터, 되먹임 회로의 저항을 배치하여 구성한 미분기는 입력 신호에 대한 미분 결과를 얻어주는 것으로 출력 전압에 대한 식을 보면 입력 전압의 시간에 대한 미분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분기 회로입니다. 적분기 회로는 입력 전압의 시간에 따른 누적합에 비례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는 회로입니다. 입력 회로의 저항, 되먹임 회로의 커패시터를 배치하여 구성한 적분기 회로이며 직류와 직사각형파의 입력 신호에 대하여 각각 적분한 결과 얻은 출력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미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R과 C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전 입력 단자는 가상 접지 상태이고 이 전류는 연산 증폭기 내부로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캐패시터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회로 이론에 의해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정류의 적분에 비례하게 되고 적분기의 출력 전압 VO가 커패시터 전압 VC와 크기가 같고 극성은 반대라는 것을 이용하면 적분기의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적분에 비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회로인 전압 비교기 회로입니다. 전압 비교기는 입력 전압이 일정 레벨 이상 넘는 것을 감지하는 회로입니다. 연산 증폭기의 비선형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응용 회로입니다.
연산 증폭기의 비반전 단자에는 신호 전압, 반전 단자에는 기준 전압을 인가하면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지 작은지를 검출할 수 있는 전위 검출기가 얻어지게 됩니다.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기라고 합니다. 차동 입력을 VD라고 하고 회로 내에 되먹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산 증폭기 출력은 VD의 부호에 따라 Vmax나 -Vmax가 되게 됩니다. 되먹임 회로가 없으니 회로를 보면 전압 비교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요. 오늘은 연산 증폭기의 회로들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기본 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로를 보고 어떤 회로인지 알 수 있도록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회로에 나온 값을 증명하는 것은 등교 수업 일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